조그만 커브가 있는 게 뭐 50명에 한 명이라 그러면은 네. 수술이 필요한 거 5,000명에 한 명이다. 뭐 측만각이 13도래요. 그런데 그 성장기에는 측만증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뭐 카이로프락틱, 휴로스 운동요법, 뭐 30회 300만 원 뭐 이렇게 하는데 예, 보통 각이 10도가 넘을 때 측만증이라고 그럽니다. 그러니까 10도가 안 되는 각은 측만증이라고 안 하고요. 25도가 넘어가면 보조기가 되고 25도 이하면 아무런 치료가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럼 그런데 이분은 거의 할 필요가 없다. 필요가 전혀 없고 그런 것에서 장점은 사실은 스트레칭하고 스트렝스닝이거든요. 그러니까 각도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강한 근육하고 자세, 올바른 자세를 통해서 앞으로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 게 장점이지 그 각도를 수술 외에는 방법은 없습니다. 돌아갔던 걸 다시 돌리는 것을 리코일이라고 하는데 그 쇠를 박아서 돌려도 잘 안 돌아가는데 그게 밖에서 해서 돌아갈 수는 없겠죠. 네. 네, 안 하시는 게 좋겠네요. 우리 양 대리님 하지 마십시오. 네.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25도까지는 그냥 안 해도 된다. 안 해보고 이제 지켜보자는 건데 어떤 애들은 계속 진행을 하지만 대부분 애들은 진행을 안 하거든요. 근데 그게 유전자의 비밀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직 몰라요.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요 정도만 딱 진행되고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보조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25도면은 그래도 엑스레이 보면 좀 휘어져 있는 게 보이거든요. 그런데 조사에 의하면 30도까지는 반듯한 허리하고 아무 차이가 없다고 그러는 거죠. 일상생활에 나중에 허리에 병이 생기고 요통이 생기고 이런 그 확률을 따져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. 아이오와 대학이나 이런 데서 했던 아주 주옥 같은 논문들이 있는데요. 수술을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한 사람들을 50년 후에 봤다 이거죠. 어허. 근데 아이오와가 그 아주 촌이래요. 그래서 사람들이 그 촌에서 안 벗어난대요. 어허. 그래서 하여튼 조사를 해봤더니 크게 보기는 좀 안 좋아. 보기는 안 좋지만은 일상생활에서 큰 문제는 아니었더라.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고요. 30도, 40도는 옷 입으면 잘 모릅니다. 그래요? 외모상으로도 큰 문제가 안 되고 몇십 년 관찰해도 뭐 요통이 생기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수술은 그러면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? 부위에 따라 다르는데 허리 부분은 40도, 흉추, 갈비뼈가 있는 데는 50도부터 하는데 자기가 50도가 넘어도 정말 진행되는 사람이 있고 안 진행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5년 정도 있다가 사진을 찍어보고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진행 안 되면 굳이 수술할 필요는 없다고. 30도까지는 이렇게 자세히 안 보면 잘 모른다 그런 얘기네요. 그렇죠.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셀프 이미지라고 그러잖아요.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. 우리가 어깨가 한쪽 좀 올라와서 한 이 정도 올라왔다 그래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그 밀리미터까지 맞추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거든요. 예. 과거에 소아정형외과 선생님들이 700명을 조사를 했어요. 30도가 안 된 애들이 나중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얼마나 되냐? 한 명. 한 명. 한 명밖에 없어요. 네, 그러니까 699명은 필요가 없었다. 야, 그런 그러니까 얘기예요. 대부분 괜찮다는 얘기예요. 대부분은 아무 문제 없다. 그러니까 자신감을 네. 가지셔야겠네요. 이게 허리가 휘는 게 선생님 뭐 원인이 좀 밝혀진 게 있나요? 아직 알려진 건 없습니다. 그런데 제가 2000 몇 년에 우리나라 한양대학 선생님이랑 그 북미 척추외과 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그 청소년들이 대전 지역을 10,000명 이상을 그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실제 조사를 한 거예요. 미국의 10배가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 통계 정말 맞는 거냐, 뭐 도대체 이유가 뭐냐 왜요, 진짜?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. 체육 시간 없어버렸다 그러더라고요. 많이 학교에서. 없었어요. 네. 그 체육을 못하게 하는 그 시간이 애들이 몸과 뼈와 근육이 밸런스를 맞춰야 될 그런 시기인데 그게 운동으로서 가능한데 그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추론을 하시더라고요. 공부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이 몸과 마음이 균형, 조화가 있는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았나. 이럴 때 하는 말이 뭐가 중원디 그런 말 아니겠어요? 무엇이 중원디? 무엇이 중원이냐고. 자기가 행복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엉뚱한 일 때문에 몸이 망가져 버리면은 그거
굉장히 의미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? 만일 측만증이 100명이 있다고 한다면요, 의학적으로 그 중에서 보조기나 수술이 필요 없고 그냥 다양성의 하나로 그냥 참고 지내세요라는 분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보세요? 조그만 커브가 있는 게 뭐 50명에 한 명이라고 그러면은 네. 수술이 필요한 거 5천 명에 한 명이다.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. 5천 명에 한 명이 네, 필요하고 네. 그 다음에 보조기나 이게 필요한 경우 필요한 경우는 이제 뭐 500 명에 500명에 한 한 명 뭐 명이다.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그러니까요. 되죠. 가까운 곳에 있는 전문가를 상의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인터넷을 통해서는 너무나 잘못된 정보가 많이 흘러다니기 때문에 아주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면 어렵고요. 또 하나는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분석할 만한 능력이 없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. 그렇기 아하. 때문에 그 자기 눈높이에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. 척추 측만증을 가진 것을 나에게 내가 남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가지고 자기 인생의 큰 디펙트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그런 지금 우리 21세기가 아닌가 싶습니다.